쇳가루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쇳가루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시 여러분,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나왔냐면요, 오늘은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요번 사례의 주인공은 제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즉 저에게 부탁을 해서 작업을 의뢰해서 들어온 제 친구의 친구 차입니다. 그래서 실은 산타페 차량이고 전체적인 관리,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유지 관리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흡기, 인젝터, DPF 이렇게 클리닝을 의뢰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인젝터를 리빌드하는 과정에서 컨트롤 밸브라고 합니다. 인젝터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 중 컨트롤 밸브에 찍힘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한 거죠. 중요하고 진짜 정밀한 부품 중에서 분사량이 여느 때와 다르게 재생을 하던 과정 중 좀 다른 점이 보여서 사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승현아, 쇳가루 나온 것 같아. 고압 펌프에 IMV 한번 빼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IMV라는 것은 인렛 미터링 밸브라고 칭하고 고압 펌프에 붙어있는 연료 유량 제어 밸브를 뜻합니다. 근데 이 인젝터 그리고 디젤 계통 기관 쪽에서 쇳가루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컨트롤 밸브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동그란 부위를 잘 보세요. 눈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가운데 부분 상처가 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밸브와 밀착이 되는 구간이죠. 작업을 하러 들어와서 하는 도중에 인젝터 검사하다가 컨트롤 밸브 찍힘 현상이 보여서 IMV를 확인했더니 고압 펌프에서 이미 쇳가루가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쇳가루가 넘어왔다는 거는 전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친구의 친구인데 서계로 들어왔는데 좀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작업을 안 하면 2차적인 피해가 생겨요. 연료 탱크부터 올수리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연료 탱크부터 내리겠습니다. 연료를 다 뺐고요. 연료를 다 빼고 나니까 다량의 미세한 쇳가루들이 좀 더 잘 보여요. 그죠? 쇳가루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막 미세한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렌진들 보시면은 시동 꺼짐 현상과 시동 안 걸리는 현상 둘 중 한 가지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흡기 매니폴드 바로 밑에 쪽에는 제가 이 IMV라고 하는 연료 압력 제어 밸브를 빼놓은 상태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쇳가루들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쇳가루들이요. 자, 저 부분 아래에 있는 것들이 쇳가루들입니다. 자석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쇳가루는 어디서 나올까요? 큼지막하니 날카로운 쇳가루들, 요거는 고압 펌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게 고압 펌프죠. 펌프에서 보통 보면은 연료 필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이 고압 펌프잖아요. 이 IMV 밸브에도 보면 그 쇳가루들을 걸러낼 수 있게끔 여과망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쬐끄만한 쇳가루들은 통과돼 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통과된 연료 찌꺼기들은 쇳가루들은 이 밸브를 타고 고스란히 이렇게 커먼 레일을 지나쳐서 와서 그대로 인젝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인젝터로 들어가면 끝이냐? 인젝터는 분사되고 남은 잔량이 리턴이 또 되죠. 이 리턴된 쇳가루들은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연료 탱크에서 이렇게 전 라인이 쇳가루로 돌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거는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전체 연료 라인 올 교환입니다. 연료 탱크부터 시작해서 연료 필터, 연료 라인, 고압 펌프, 저압 펌프, 그 다음에 커먼 레일, 인젝터 4개까지 말이죠.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참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네요. 다음은 벨터를 탈거하고 이 고압 펌프를 탈거해 줄게요. 이 고압 펌프를 타이밍 체인 건드리지 않고 프론트 케이스 탈거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 공구가 필요합니다. 고압 펌프 자리에 캡을 탈거를 했고요. 볼트 고정제가 발려있기 때문에 잘 풀리지도 않고 다시 조립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R엔진 고압 펌프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 공구가 필요해요. 자, 지금 고압 펌프 탈거할 준비를 완료를 다 했고요. 저는 흡기 머니폴드를 탈거하고 작업하는 게 더 쉬워서 그렇게 했지만 작업자 방식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탈거를 해볼게요. 쇳가루 발생 근원지인 고압 펌프입니다. 자, 탈거된 고압 펌프하고 요거는 중고품이에요. 쇳가루들이 돌았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중고품은 없습니다. 토출량도 확인을 다 하였고요. 자, 연료 필터에서 거의 모든 이물질을 다 걸러주지 않습니까? 정말 미세한 그 배기가스에서 역류해서 들어간 카본, 찌꺼기 그런 것들 빼고는 웬만해서는 다 걸러줍니다. 근데 쇳가루가 어디를 통해서 기어 들어갔을까요? 정답은 고압 펌프예요. 지금 디젤 구조를 제가 지난편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아시죠? 이제 연료 탱크, 주유를 하면 연료 탱크에다가 경유를 저장을 합니다. 연료 탱크에서 저압 모터를 통해서 저압 모터가 연료를 앞으로 보내주게 되죠. 반대로 고압 펌프에 저압 모터가 달려서 빨아오는 방식의 연료 구동 제어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거의 대부분 연료 탱크 내부에 저압 펌프가 들어가요. 이 저압 펌프가 연료를 앞으로 송출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연료 라인을 통해서 연료 필터에 거치게 됩니다. 연료 필터가 필터링 되고 나면은 고압 펌프로 들어가요. 고압 펌프 다음에 커먼 레일 다음에 인젝터입니다. 그러면 이 쇳가루는 어디서 발생을 했냐? 아까 고압 펌프에서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압 펌프 자체 내에서 발생한 쇳가루는 연료 필터 다음 단이기 때문에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사실상 이 인렛 미터링 밸브라고 하는 녀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터가 들어가게 돼요. 여과망, 철판으로 생겨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IMV의 필터는 정말 촘촘한 필터가 아니에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최악의 조건, 쇳가루, 큰 쇳가루들은 거기에 걸리게 돼서 못 들어가지만 진짜 미세한 쇳가루들, 그 IMV 필터를 통과하는 쇳가루들은 어디로 갈까요? 커먼 레일을 통해서 바로 인젝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인젝터 자체 내에서 0.3 마이크론 단위 정도 되는 굵기의 연료 노즐을 막거나 내지는 컨트롤 밸브를 찍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피에조 인젝터 같은 경우는 분사가 아예 안 돼버리고 백리크로 돼서 그냥 막 모든 연료가 다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가요. 이렇게 쇳가루가 발생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정석적인 FM 방법으로는 올 연료 라인 교환입니다. 통교환, 연료 탱크, 연료 필터, 연료 라인 쭉 호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연료 조절 밸브, 피팅 파이프, 그 다음에 인젝터까지 싹 다 교환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시무시해요. 왜냐?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 이게 대략 센터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례도 저희들이 제법 많아요. 물론 이 R엔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디젤 차량들에서 제법 많습니다. 1년에 보통 5건 정도씩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특히나 겨울철엔 조금 더 많이. 네, 그래서
요즘 차량들의 연료 필터 자가 교환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겁니다. 빈 고압 펌프에 피스톤이 있습니다. 그 피스톤이 연료를 꿍깡꿍깡거리면서 만들어주겠죠. 그럼 그 연료가 돌아가는 피스톤 압력이 생성되는 그 과정은 정말 밀착돼서 지나가기 때문에 고압 펌프가 빈 상태 또는 수분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쇳가루는요, 쇳가루를 불러요. 뭔 말이냐면